김성태를 봐주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철저하게 이제 뭐로 가냐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장기판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에다 질 것 같잖아요. 밖에 싸우는 거야. 이게 뭐 관심을 돌리는 거죠. 예. 이화영이 뚫려버린 거거든요. 왜 뚫렸느냐? 물증이 너무 많아. 수사 검사들의 실명 수원지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했느냐? 당연한 거죠. 좌표치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소공. 예. 그건 방울방울 쌍방울로 와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를 봐주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압박과 해유가 진행되고 있다. 왜 외환관리법이냐?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외환관리법 외에도 다른 건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니다. 근데 노상에서 강도질을 한 사람에게 경범죄를 적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철저하게 이제 뭐로 가냐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적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때도 그랬잖아요. 사법적으로 불리하니까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장기판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에다 질 것 같잖아요. 바둑도 다 질 것 같잖아요. 밖에 싸우는 거야. 이게 너 반칙 썼지 뭐 했지 이게 뭐 바둑알이 지금 뭐 이게 바둑알이 짝퉁이라는 동 제 바둑알은 좋은 거지 왜 내 바둑알은 지금 나쁜 거 준 거야. 그러다 시비를 거는 거네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밖에서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일단은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이 뚫릴 거라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사실 이화영 정진상은 안 뚫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쌍방울 김성태는 깡패라. 이건 뚫린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화영이 뚫려버린 거거든요. 왜 뚫렸느냐? 물증이 너무 많아요. 뭐 영수증까지 다 있고, 뭐 국정원 문건도 있고, 그 다음에 안부수 회장 증언도 있고, 그 다음 실제로는 뭐예요? 쌍방울 본인이 사실은 그걸 갖다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죄가 자기한테도 돌아오거든요. 그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하지. 그런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형량 싸움으로 가자. 그래서 재판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깎자 이쪽으로 전략을 튼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변호인 입회 하에서 그런 진술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진술이 우리가 바깥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불었다라고. 교수님이 전해 듣기로는 네. 거의 다 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리를 친 거야. 그냥 갑자기 그냥 만나서 부인 꼬드겨가지고 부인 시켜서 편지 받아와서 민주당 부인도 타넣어서 일단 민주당에 내고 그 다음에 옥중 편지 받아와가지고 민주당에 전달하고 완전 정치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법적인 논리에서 밀려버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건가?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진술 번복이라고 결코 볼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후에라도 보고했을 수 있다. 사후에 보고 사실 사후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보고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민주당의 요구는 그냥 들어준 거예요. 편지 한 장 써준 거거든요. 내가 볼 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 번복을 했으면 법정에 나와서 그 부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회의와 압박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가족들도 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아니까 가족들이 본인하고 협의도 없이 일단 변호인단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본인은 딱 나왔는데 법정에 딱 오니까 해임됐대네 말이 되네 판사가 물어보니까 나 해임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변호인단과 했던 그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증언이 그 진술 검찰에서 했던 이화영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 하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증언으로 나올 때 진술로 나오는 거 그거를 막아버리거든요. 사실은 부인하고 민주당 협작을 해가지고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사법방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 그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제 뚫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딱 볼 때도 이화영이 딱 뚫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딜 막아야 돼요? 김성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그 김성태를 막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되게 공격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국법법 공격이에요. 아니 그게 만약에 검찰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돈 준 게 사실이라면은 왜 국법법으로 기소 안 했느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기들도 하기에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 김성태 소장은 국법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주범이 누구예요? 이화영이죠. 이화영하고 누구면 이재명이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이화영, 이재명 시킨 거고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아니 경기도에서 사업을 대북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난 시켜가지고 한 것뿐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실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기소를 정말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주범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 이화영이거든요. 죄를 더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더 늘어나네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들이 딱 하다가도 이건 아니네. 그다음에 평소에 자기들 지론이 뭐였습니까? 국법법 폐지가 당론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들이 국법법으로 기소해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법으로 기소해라. 아니 지들이 폐지하라는 법으로 기소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황당한 게 뭐냐면은 왜 기소 안 했느냐? 아니 니들이 그 대공수사권 박탈했잖아. 검수완박법으로. 대공수사법 니들이 수사권을 가져 니들이 박탈해놓고서 뭔 또 딴소리야. 그러니까 일종의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국법법 얘기가 쓱 나오다가 쓱 들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가 조작 얘기거든요. 아니 주가 조작 이거 더 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얘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일단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포함돼 있다. 예. 기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허위 공시한 거 그건 지금 수사 중이다. 수사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왜 기소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있었죠. 해외 재산 도피한 거 그렇죠. 외국환 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건 왜 기소 안 했느냐라고 했는데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그건 바로 어느 때 적용되는 법이냐면 외국에다 재산을 빼돌려서 은닉해서 축적할 때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번 돈을 갖다가 되게 범죄 수익 같은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뺏길 수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 딱 놓고 이럴 때 적용하는 법인데 얘는 자기가 재산을 은닉해서 축적하려고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 주려고 내보낸 거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은닉이 아니네요. 그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래서 기소 못한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의 논리는 모두가 다 깨진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걸 왜 하느냐? 그 논리거든요. 플리바게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노상강도를 갖다가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게 이재명이 한 얘기잖아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건데 진술하면 죄를 가볍게 해준다는 해유와 압박이었다. 압박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지 살려고. 예. 이렇게 작전을 짠 건데 이게 법정에서 통합니까? 당연히 안 통하죠. 당연히 안 통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왜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부에다가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보면 전형적인 사법 방해가 되는 사법 방해군요. 네. 그래서 한 끗 더 나가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지금? 수사 검사들의 실명 수원지검 그 공개를 했어요. 4명을 갖다 공개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왜 공개를 해? 뭐 책임 수사? 뭐는 얼어주고 책임 수사에 검찰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수사한 검사들 이름들을 다 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했느냐? 당연한 거죠. 좌표찍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딱딱딱딱 하면 저 개딸들 뭐 재명인의 마을들 얼마나 예. 극성스러웠으니까. 검찰에 대한 압박. 얘들이 또 온갖 문자질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심지어는 뭐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온갖 질을 다 하거든요. 그런 압력들을 계속 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갖다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수사를 안 합니까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예. 내가 볼 때는 이건 사실 뭐 일단 사법 방해를 하겠다는 의사가 하나가 있겠고 예.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거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뭡니까? 그 정치에서 이제 게임의 룰을 갖다가 게임에 타당한 규칙과 규칙 이걸 갖다가 게임이 아닌 다른 영역에 올려놓은 게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이피케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사실 MMORPG 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롤플레잉 게임. 게임의 한 종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게임의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미션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미션하고 리워를 줍니다. 미션을 주고 사람 리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미션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맨날 검찰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좌표 딱 찍어주는 거야. 예. 그럼 알았다. 미션 받았죠. 공격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의 재미를 느끼면서 이 지지자를 결속시키는 방법이고 지지자들을 이탈을 안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계속 나한테 지칠만도 하잖아요. 이것이 민주당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끝까지 이들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좌표 딱 찍고 때려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수 효과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게 리워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쌍방울 김성태 이거는 언제적 얘기야. 근데 왜 지금 얘기해? 이화영 터지고 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기하려면 짐작 얘기를 하든지. 예.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 왜 뒷북을 치지? 간단합니다. 이화영 때문에 옛날엔 그랬잖아요. 김성태 댐이 터졌어. 막 물이 나오거든. 흘러나오는데 이화영 댐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예. 이화영 때문에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부랴부랴 가가지고 김성태 상류에 있는 그렇죠. 상류에 있는 김성태 쌍방울 댐을 그렇죠. 쌍방울 때문에 이제 구멍을 메꾸려고 좀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개 다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조국 때도 안 그랬습니까? 30만이 뭡니까? 그 30만이 서초동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쳤어도 판결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법치국가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 그들을 갖다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늘 정적 흥분 상태, 그다음 광신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들을 자기들도 아닌 거 알아. 예. 박범계 이런 애들 다 알거든. 박범계도 옛날에 주곡 때 내가 전화 걸었거든. 그 표창장 거 가짜라고. 당신들 그거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막 설득했거든. 근데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 가짜라는 거.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 이게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예.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